검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번 프린트 수업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거듭 제곱 근의 성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면 자, 거듭 제곱 근이 뭐였지? 자, 우리 A의 n 제곱 근 기억나십니까? 자, 해석하면 자, 근을 x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를 찾기로 했고요. 이걸 식으로 쓰면 x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기로 했지.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하면은 반드시 몇 개가 존재했어요? n개가 존재했잖아. 자,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 a의 n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우리는 다루기로 했고, 자, 그 말은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도 무슨 근을 생각하자? 실근을 생각하기로 했었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 n승과 y는 a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교점을 찾은 후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자, 이 기호 기억나시죠? n제곱 근 a. 자, 해석하면 뭐야? 이 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세제곱근 27은 자,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실수잖아. 얼마입니까? 3이죠, 3. 자, 그래서 저번에 여기까지 배웠었고요. 자, 우리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냐면 거듭 제곱근, 즉 n제곱근 a 이런 수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한 성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보시면요.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A, B가 양수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근호 안에 들어가는 이 A, B라고 하는 수는 양수일 때 이러한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M과 N, 이 지수에 들어가는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1번. 자, n제곱근 a를 n승했더니 a가 된대요. 자, 너무 당연한 게 얘들아 여기 봐봐. n제곱근 a는 어떤 수였니?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죠. 자, 그러니까 얘를 말 그대로 n제곱을 하면 진짜 얼마가 된다는 거야? a가 되더라. 1번의 성질은 너무 당연한 성질이다. 자, 2번 성질은 보면요. 자,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했어. 자, 근데 보시면은 똑같죠. 여기가 n제곱근, n제곱근. 자, 이게 같으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야. n제곱근 ab.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을 하나로 합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예를 좀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했어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얼마라고 계산해요?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루트라고 하는 거 여기에 2가 생략된 거였잖아요. 2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성질을 사실 우리는 일부를 알고 있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3번.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눴어. 자, 이번에도 똑같아. 자, 여기 보면은 n제곱근 여기 숫자 같으면 하나로 합쳐서 나눌 수 있다. 뭐 같은 얘기고요. 자, 4번 봅시다. 자, 4번은요. n제곱근 a라는 수를 통째로 m승을 했대. 그랬더니 그 결과가 n제곱근 a m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4번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주장이 이거지. n제곱근 a라는 수를 통째로 m승을 했더니 그 결과가 n제곱근 a의 m승이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제곱근 a라는 수, 자, n제곱근 a를 m승한 이 수를 선생님이 다시 n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위에 지수를 곱하면 되지. 자, 근데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는 사실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제곱근 a에 m하고 n 자리를 바꿔서 n승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m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는 얼마지? 동그라미 1번. n제곱근 a를 n승하면 그대로 a가 되죠. 아, 그래서 얘를 다시 썼더니 a의 m승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수를 네모라고 할게. 자, 네모라는 수를 n승을 했거든. 네모라는 수를 n승을 했더니 세모가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에 써볼게. 네모를 n승을 했더니 세모가 되고 이 네모는, 자 얘들아, 이 네모는 실수죠. 실수. 기호 자체가 실수죠. 자, 그러면 네모를 n승해서 세모가 되는 실수야. 그러면 이 네모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네모를 n제곱근 세모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네모가 누구였어요? n제곱근 a를 m승. 이게 네모지. 네모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n제곱근 세모, n제곱근 세모 대신에 a의 m승이다. 그래서 간단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은 이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밖에 있는 루트 기호 밖에 있는 m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a의 m승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자, 반대로 안에 있던 걸, 자, 안에 있던 걸 밖으로 이렇게 꺼낼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m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안에 있던 걸 꺼낼 수도 있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자, m제곱근 n제곱근 a,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라는 수가 들어간 거야. 자, 그럼 걔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작은 숫자 있지. m하고 n을 곱해서 하나로, 근호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하나 적어줄래, 얘들아? 5번. 자, 5번 보세요.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가 있고 5번의 주장은 이거를 m하고 n을 곱해서 쓸 수 있다 했지. 근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얘들아? m하고 n을 자리를 바꿔서 n제곱근 m제곱근 a 이렇게 써도 봐봐. 이렇게 두 개를 곱해도 mn이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도 결과가 같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하나 더 캐치할 거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m하고 n 있죠. 얘는 결국에는 뭐가 바뀌어도 된다?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리 바꾸기가 가능. 자, 괜찮으시죠?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래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하고, 자, 그 아래 참고를 좀 볼게요. 자, 참고를 볼게요. 자, 왜 A, B가 양수여야 할까를 생각을 하면, 얘들아 봐봐. 우리 n제곱근 a라고 하는 이 기호 자체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실수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때 n이 홀수면 사실 a 자리에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상관없었지.
그런데 n제곱근 a라는 기호를 쓸 때 우리 n이 짝수면요. 짝수면 자, 저번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죠. a는 뭐일 때만 기호를 쓸 수 있다? 양수일 때만 이 기호가 표현이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쓰지 마봐 얘들아.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라는 기호는 불가능해요. 왜? 4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말 자체는 이거는 이런 기호 불가능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이 n제곱근 안에 n이 홀수일 때는 사실 a에 상관이 없어요. 부호가. 자,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이 근호 안에 수의 부호가 반드시 양수여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성질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을 한 거야. 이 안에 근호 안에 숫자가 양수일 때 이 기호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성질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B의 범위를 양수로 제한을 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A, B는 양수일 때 가능하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 작년에 수학상을 배울 때 이런 걸 했거든요.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한번 곱해보자. 자, 만약에 2번 성질, 여기 2번 성질을 쓸 수 있다면 한번 그냥 써볼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루트 얼마입니까? 6이네요.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니죠. 자, 왜 안 맞냐면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사실 우리 i로 밖으로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루트 2i랑 루트 3i랑 계산하면 i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사실 진짜 맞는 계산은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거야. 즉, 봐봐. 루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2가 생략돼 있는 거지. 2가. 즉, 짝수예요, 홀수예요? 자, 짝수일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이면 우리가 여기서 썼던 2번 성질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처럼 계산을 했더니 실제 계산 결과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성질이 항상 틀리지 않고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자, 이 n자리에 짝수가 오나 홀수가 없나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조건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아래 1번 문제 볼게요. 계산하여라. 자, 여기 숫자 같죠? 옷 하나로 똑같이 입히는 거. 그러면 4제곱근 얼마입니까? 125 곱하기 5. 자, 그러면 4제곱근 얼마입니까? 625죠. 625는 5의 몇 승이야? 5의 4승이고. 자, 우리 아까 이런 거 배웠었지. 위에 4번 성질 봐줄래? 자, 4번 성질 보면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m제곱을 밖으로 뺄 수 있었죠. 그래서 얘가 4제곱근 5의 몇 승? 전체 4승이 되고 1번 성질에 의해서 얘는 4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됩니다. 괄호 2번. 자, 2번 같습니다. 자, 세제곱근 5이 똑같네요. 하나로 입혀버려. 그러면 2분의 128. 자, 세제곱근 64고요. 64는 4의 몇 승? 3승.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바로 갈게. 이 세제곱을 밖으로 꺼내면 앞에랑 똑같은 거야. 세제곱근 4의 3승이니까 사실 이 숫자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답이 4. 그러니까 이렇게 3, 3 똑같은 거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색을 바꿔서 자, 3번. 6제곱근 49인데 49는 얘들아 7의 몇 승이야? 7의 제곱이죠.
자, 근데 우리 이 밖에 있는 3을 근호 안으로 넣을 수 있지. 그러면 7의 제곱이 몇 승이 되는 거예요? 3승. 자, 그러면 6제곱근 7의 6승이죠. 그럼 이거 얼마지? 한번 다시 써볼까? 6제곱근 7의 전체 6승과 같은 거니까 얼마다? 7. 자, 4번은 자, 얘들아 여기 루트 앞에 2가 생략돼 있는 거고 이거 마지막 성질. 마지막 성질. 너무 필기가 많네요. 좀 지우고 볼게요. 자, 마지막 성질 보면은 여기 m하고 n 하나로 합쳐서 곱할 수 있다. 5번을 쓰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래서 10제곱근 1024. 1024는 2의 10승이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얼마다? 2.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에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네요. 자, 1번. 자, 여기 아래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세제곱근 54인데 얘들아 54는 27 곱하기 2지. 그러면 우리 27하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나누어서 어떻게 쓸 수 있니? 나누어서 세제곱근 27하고 세제곱근 2의 곱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걸 합칠 수도 있는데 합쳐진 걸 쪼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빼기 6제곱근 6 곱하기 세제곱근 2. 자, 그러면 27이 3의 3승이지. 자, 그러면 세제곱근 3의 3승. 밖으로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세제곱근 2 빼기 6 곱하기 세제곱근 2를 계산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참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2루트 2 플러스 루트 2는 3루트 2라고 하잖아.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무리수죠, 무리수. 자, 우리 무리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무리수의 계산은 동류항처럼 문자처럼 생각해서 동류항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근 2랑 세제곱근 2 이걸 문자처럼 생각한 다음에 동류항 처리하면 마이너스 3 x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자, 여기도 좀 정리를 해봅시다. 2 곱하기 자 4제곱근 얘들아 32는 2의 5승이지. 2의 5승이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2의 4승 곱하기 2의 1승.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162는요. 어떻게 됩니까? 4제곱근 81이 2번이잖아. 그러니까 3의 4승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앞에 2는 그대로 써주시고 4제곱근 2의 4승 그리고 4제곱근 2의 1승 플러스 자 여기서도 끊습니다. 곱해진 거를. 그러면 4제곱근 3의 4승 4제곱근 2 빼기 4제곱근 2. 자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얘? 2죠. 이거 얼마입니까? 바로 갑니다. 이제 3이죠. 앞에서 했죠. 그래서 계산하면 2, 4 곱하기 4제곱근 2 플러스 3 곱하기 4제곱근 2 빼기 4제곱근 2가 되고요. 자 4제곱근 2를 x처럼 생각해서 동류항 계산해봐. 그러면 4x 플러스 3x 빼기 x니까 6x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4제곱근 2가 답이 됩니다. 자, 괄호 3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3번에 자 근호가 여러 개 있지. 그러면 몇 번 성질? 자, 위로 와보자. 자, 이렇게 루트 같은 게 근호 기호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m하고 n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아까 쌤이 필기해 놓으라고 한 게 m하고 n은 자리 바꿀 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자리 바꾸면 3하고 4를 자리를 바꾸는 거. 왜 자리를 바꿀 거냐면 여기 27이 3의 3승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4제곱근 세제곱근 27이 3의 3승이죠. 플러스 2 곱하기 4제곱근 3이고요. 자, 이 빨간색 부분 계산하면 얼마지? 빨간색 부분이 3이죠. 그래서 얘는 4제곱근 3 플러스 2 곱하기 4제곱근 3이고요. 자, 여기서도 4제곱근 3을 자, 무리수니까 문자처럼 동류항 처리해주면 3 곱하기 4제곱근 3이 됩니다. 자, 괄호 4번 볼까요? 자, 괄호 4번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세제곱근 11이 4승이잖아. 그러면 일단 3승을 해주고 세제곱근 11을 한 번 더 곱해줘도 되지. 총 4번 곱하는 거니까. 빼기 121이 1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2라는 숫자가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그리고 2제곱근 121, 11의 제곱이네요. 다시 써보면 얘가 얼마죠? 세제곱근 11을 통째로 3승하면 11이 되는 거야. 왜? 이 수의 정의가 3번 곱해서 11이 되는 수잖아. 그래서 11 곱하기 세제곱근 11 마이너스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1이죠. 11 계산하면 11. 그래서 얘도 다시 쓰면 세제곱근 11. 자, 따라서 이번에도 세제곱근 11을 문자처럼 생각해서 동류항 처리하면 10 곱하기 세제곱근 11이 됩니다. 자, 조금 계산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요.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4승을 마이너스 6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 핑크색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승 이 부분을 플러스 4로 계산을 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4제곱. 자, 이게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6으로 계산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한 거야. 4제곱근 마이너스 6을 하고 그리고 얘를 통째로 밖으로 4승을 뺀 거야. 이 근호 안에 4승.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왜냐면 얘들아 이 자리가 짝수이면 이 근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반드시 양수가 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음수가 와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면요. 이제 옳은 풀이를 써볼게. 자,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4승은 4제곱근 자, 마이너스를 4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6의 4승 되고요. 자, 이제는 가능한 거야. 4제곱근 6을 통째로 4승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이 6이라는 숫자는 양수죠. 양수 문제 없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무리 없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얘는 6이 된다. 연두색 부분. 자, 이제 두 번째. 자, 핑크색 부분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승을 계산하면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죠? 자, 얘는 그냥 바로 가볼게. 근데 잘 보니까 얘들아 얘는 짝수니 홀수니? 3은 홀수지. 홀수는 이 안에 음수가 와도
가능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왜 음수가 와도 된다 그랬지? 자, 얘는 해석하면 3번 해서 마이너스 64, 3번 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수니까 y는 x 3승이랑 y는 마이너스 64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서 x좌표를 표시를 한 거잖아. 자, 그러면 y는 x 3승과 y는 마이너스 64 교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어? 이 교점을 교점의 x좌표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라고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수는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4의 3승이죠. 자, 그러면 얘는 해석하면 얼마입니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실수 구하는 거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연두색 부분은 6이고요. 핑크색 부분은 마이너스 4로 바뀝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다? 올바른 답은 2가 된다. 2가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저번에 선생님 설명을 한 게 여기가 홀수일 때는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64. 그러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4의 3승이니까 계산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위로 가서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이 자리가 봐봐. n제곱근 a에서 이 자리가 짝수일 때는 반드시 이 자리가 양수가 와야 하고요. 자, 이 자리에 홀수가 오면은 이 자리에 음수가 와도 됩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방금처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렇게 음수 와도 되는데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홀수일 때는 빼서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나서 빼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근호안이 양수가 되잖아. 플러스 64.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근호안이 양수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더라. 자,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배우면 사실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른쪽 지수의 확장으로 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은 밑 자리에는 실수, 아무 수나 올 수 있어요. 실수라면. 근데 지수 자리에는 자연수일 때 사용이 가능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여기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프린트에서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 복습했죠. 자,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a의 m승을 n제곱하면 a의 mn승이 된다. a, b, n승 각각 쪼개서 n승, 나눗셈일 때도 각각 쪼개서 나눗셈. a m승을 a n승으로 나눈다. 이 5가지 지수 법칙 기억나시죠? 자, 이때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이 m하고 n은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가능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야. 밑이 만약에 3이야. 그럼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자연수 말고 0승은? 혹은 2분의 3승은? 혹은 루트 3승은? 이런 식으로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점차 넓혀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에도 기존의 지수 법칙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 자리에 여기 m하고 n 자리에 자연수일 때는 1번부터 5번 성질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수 자리에 이런 음의 정수라던가 0이라던가 유리수가 들어갔을 때 갑자기 성질이 바뀌면 조금 곤란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존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거야. 언제? 지수의 범위가 더 넓어졌을 때. 자,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기존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수의 범위가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될 때마다 조건이 생깁니다. 밑이 중학교 때는 아무 숫자나 실수라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수의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밑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학습을 하고 싶은 거야. 일단 목표는 아시겠죠? 자, 그럼 괄호 2번 볼게요. 자, 지수의 범위가 정수로 확장이 됐대요. 자, 정수라는 건 얘들아, 양의 정수 0 그리고 뭐예요? 음의 정수죠. 자, 근데 양의 정수라는 게 곧 자연수 아닙니까? 즉,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미 지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관심사는 두 개야.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수 법칙을 생각을 할 거냐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밑을 하나로 맞추고 M 플러스 N승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죠. 이 지수 법칙을 생각을 할 건데, 자, 이제 내 목표는 뭐냐면 얘들아, 지수 자리에 봐봐, 이렇게 지수 자리에 0이 들어가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M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볼게. 자, 여기 적어줘. A의 0승 곱하기 A의 N승은 M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A의 0 플러스 N이죠. 기존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A의 N승이 되네요. 자, 우리 목표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지수 자리에 0이 들어가 A의 0승을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양변에서 A의 N승이 똑같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데, 자, 이때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 나누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나눠봤더니 A의 0승은 얼마로 처리할 수 있더라? 1로 처리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수 자리에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 즉 밑이 0이 아닐 때는 A의 0승을 얼마로 계산하면? 1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이거,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괜찮으시죠? 자, 암기입니다. 암기. A의 0승은 1. 자, 두 번째. 자, 여기 아래 하나만 적어줄래? 자,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승. 얘들아, n이 자연수면 마이너스 n승은 결국 뭘 뜻하는 거니? 음의 정수를 뜻하는 거야. 맞니? 즉,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들어갈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n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고요. A의 0승이고 우리 앞에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A의 0승을 1로 처리할 수 있었지. 자, 근데 우리 목표는 이제 뭐냐면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일 때, 즉 A의 마이너스 n승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잖아. 그래서 이제 A가 0이 아닐 때 양변을 A의 n승으로 나눠주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여기 봐봐. 지수의 음의 정수가 들어가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언제? 자, 중요해. 언제? 밑이 0이 아닐 때. 자, 밑이 0만 아니면 A의 0승은 1로 계산할 수 있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지수에 0과 음의 정수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존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손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조건이 나오면. 자, 그리고 2번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지수의 부호를 바꾸고 싶으면 밑을 역수 처리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봐봐. 지수의 부호를 나는 뭘로 바꾸고 싶어? 지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싶으면 밑 A가 밑이 뭐가 된다? 뒤집어져서 역수 처리되더라.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죠. A n승분의 1은 A분의 1의 n승이라고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3의 마이너스 2승은 자, 지수를 이렇게 양수로 봐봐. 지수를 부호를 바꿨어요. 2로. 그러면 밑을 역수 처리하래. 3분의 1로 처리하라는 거야. 역수. 그러면 답이 부분의 1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중학교 때 사용했던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사실 제한이 없었어. 밑은 실수 아무거나 갈 수 있었지만 지수 자리에 0 또는 음의 정수, 즉 정수가 들어갈 때는 밑 조건이 생깁니다. 어떤? 반드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더라.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을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됐죠. A의 0승은 1이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A분의 1의 n승이다. 이게 이제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중에서 나눗셈이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눴어. 자, 그때 이렇게 굉장히 막 복잡하게 썼잖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깔끔해지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을 A의 5승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분모의 5개, 분자의 3개니까 분자의 2개니까 나눠서 A의 3승분의 1이죠. 근데 우리 방금 한 게 봐봐. A분의 1 이거를 뒤집고 싶어. A로 뒤집고 싶어. 그러면 지수는 부호가 바뀌니까 얘가 마이너스 3승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밑을 역수로 바꾸면 지수는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승은 2 마이너스 5 아니니? 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그리고 이건 어때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1이죠. 자, 근데 우리 A가 0만 아니면 A의 0승이 1이지. 자, 근데 A의 0승이라는 거는 2-2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얘를 M, 얘를 N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야? 그냥 그대로 M-N이고 여기서도 M, N으로 생각하면 2-1을 M-N이라 쓸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될 때를 배우고 나서는 5번에 중학교 때 굉장히 복잡하게 썼던 이 나눗셈을 깔끔하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밑이 똑같은 나눗셈은 자 봐봐. 밑이 똑같은 나눗셈은 밑을 하나로 맞추고 지수끼리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된다.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곱셈은 너무 간단했잖아.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자, 똑같아.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뺀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먼저 풀게요. 자, 뒤로 가줄래? 자, 정수지수. 자, 이제 여기에 필기를 하나 하자. 자, A가 0이 아닐 때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눈 결과는 어떻게 쓴다고? 그냥
m에서 n을 빼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다는 거야. 자, 그럼 1번. 3의 7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승은 3의 밑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한다. 3의 몇 승? 3승. 27.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정수 지수일 때도 기존에 알고 계시던 지수 법칙을 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2의 제곱 나누기. 이거 어때요? 지수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하면 2의 3승이죠. 자, 나눗셈. 밑을 맞춰서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얘들아, 2의 마이너스 1승은 밑을 역수 처리하고 지수의 부호를 바꾼다. 맞니 얘들아?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기존의 지수 법칙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도 전개합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승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B 제곱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자, 지수끼리 곱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면 A의 6승. 지수끼리 곱합니다. 2랑 마이너스 2 곱하면 B의 마이너스 4승이고 A의 6승 그대로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지수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밑 B를 뒤집어 역수 처리하고 부호 바꿔서 4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괄호 4번은요. 자, 이것도 바로 갑니다. 하나씩 풀 수 있죠? 그럼 A 5승, B 5승 나누기. 자, 하나씩 풉니다. A의 몇 승? 마이너스 4승. 지수끼리 곱합니다. B의 몇 승? 6승. A의 5승을 A의 마이너스 4승으로 나눴지. 그러면 지수끼리 뺀다.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고요. B의 5승을 B의 6승으로 나눴잖아. 그럼 B의 5 마이너스 6이죠. 자, 이거야 얘들아.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다. 계산하면 A의 9승, B의 마이너스 1승이고 A는 그대로, B는 지수가 음수면 아래 역수로 뒤집고 1승. 그래서 답은 B분의 A 9승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지수가 정수일 때는 기존의 지수 법칙을 다 쓰고 싶은 거야. 그때 어떤 조건이 필요했다? 일단은 밑이 0이 아닐 때, 그리고 A의 0승은 1로 처리하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A분의 1의 n승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모든 지수 법칙을 다 써서 방금처럼 계산이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정수지수일 때는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유리수지수랑 실수지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